성TV 주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솔루션 기본 산업, 어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업황 및 시황, 태양광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면서 아직도 싼가 이런 내용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초까지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회사 IR, 공시자료, 또 뉴스를 취합하여 제 나름의 판단으로 분석해서 제 사적 견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를 조장하기 위해 매수를 선도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투자 판단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먼저 아직도 싸기 때문에 매수 시점인가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싸지는 않는데 플레이는 4분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지배 구조입니다. 주요 사업부가 케미칼, 태양광, 첨단 소재, 리테일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사업부는 케미칼과 태양광입니다. 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으로 대체 에너지 관련 첨단 솔루션 제공하면서 종합 에너지 솔루션 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부분은 주요 산업의 기초 소재 및 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셀과 모듈을 생산하고 있으면서 하나 큐셀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로 대체 에너지 관련 첨단 소재라든지 수소 에너지 사업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금일은 태양광 사업 중심으로 하나솔루션 설명할 예정입니다. 케미칼 부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니콜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수소 에너지 부분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투자 금액 자체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하고 수소 에너지 투자 및 사업 가시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무시해도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케미칼 사업 부분입니다. LDPE, PVC, TDI 등 생산하며 최근 각종 포장재와 용기 뚜껑, 비닐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 스프레드가 확대되어서 영업이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최근 원유 가격이 올라오긴 했지만 저유가로 인해 매출 원가 자체가 낮아졌고 또 코로나19 언택트 소비 증가에 따라서 위생이라든지 의료, 포장 수요가 아주 좋았습니다. 또 3분기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설비들의 가동 차질로 공급적 측면 이슈도 발생하면서 급격히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훌쩍 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죠. 그러나 4분기부터 미국 설비들 공급 재개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과 같은 스프레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축소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석유화학 사업은 3, 4분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사업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모듈 제공업체 점유율에서 하나큐셀이 1위입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 주별 주거용 태양광 시장을 보면 캘리포니아가 압도적 1위, 39%입니다. 나머지 주들은 아직 투자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석유 생산량이 3위임에도 전통 산업보다는 헐리우드를 대변하는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실리콘밸리로 대변하는 IT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고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또 신기술을 발전시키고 받아들이는데 오픈마인드 성향입니다. 또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입지 조건도 좋습니다. 자, 먼저 캘리포니아를 보셨는데 석유 매장량이 풍부함에도 대체 에너지 투자가 활발한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미래를 대변한다면 또는 캘리포니아 대체 에너지 투자가 전 미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는 향후 미국의 대체 에너지 투자 또는 산업의 미래를 점칠 수가 있겠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탄소 배출 감소 노력에 좀 소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17년도 6월 2일자 YT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공식 탈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파리 협약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의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포함해서 195개국이 협의한 국제 협정입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리 협약을 탈퇴를 합니다. 공화당의 주 정치 자금은 원유 산업과 군수 산업입니다. 그리고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낙후된 공업 지역의 백인 블루칼라 표심을 잡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공화당 정부 입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공업도시 부흥으로 경제 활성화와 표를 준 블루칼라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특히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전통 산업, 석유 산업, 자동차 산업, 기타 공업 활성화가 우선입니다. 그런 전통 공업 산업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고요. 대체 에너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당시의 환경이었습니다. 공업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 즉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공장 지어라 하고 있는데, 석유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어 당근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비싼 대체 에너지로 미국 공장 돌린다는 것은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얘기죠. 사실 이런 이유들로 미국은 섣불리 대체 에너지 보급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전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버려야 했죠. 이런 당시 상황이 있었지만은 미국이 석유 산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의 미국 패권주의 역사적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브렌튼 우드 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세계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 침체를 겪게 되죠. 무역 확대와 경제 성장의 확대라는 시대적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었고요. 이때 미국이 세계 은행장 역할을 합니다. 세계 다른 나라 통화를 달러로 표시하는 고정 환율제를 채택을 합니다. 미국 달러로 바꿔주는데, 미국 달러를 미국의 은행에 가지고 가면 금으로 바꿔줄게. 즉 달러는 금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세계 경기는 호황기를 구가하고요. 미국의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경기도 초호황을 구가하며 세계 패권 국가로 막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마구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달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태환을 못 해주는 지경까지 가면서 71년도 브렌튼 우드 체제는 저물게 되죠. 세계는 달러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며 달러를 기반으로 한 패권주의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은 기가 막히게 달러 패권을 되찾으면서 기축 통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합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바로 석유.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보급과 함께 석유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죠. 이때 미국은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듭니다. 결국 달러 이퀄 금으로 금에서 금의 자리를 원유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검은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석유는 곧 달러입니다. 석유 태안으로 달러 패권주의를 되찾아오게 되죠.
달러 패권주의는 미국 패권주의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미국의 패권을 모두 달러 기축 통화로 기인한다고 할 수가 없고, 반대로 미국의 패권으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었다고 모두 치환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지속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달러 이퀄 원유라는 공식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패권주의를 놓치게 되면 중국의 추월은 물론 영원히 2등 국가 또는 패권을 다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지금의 패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산업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리 협약도 탈퇴를 하게 되고 석유 중심의 전통 공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적어도 대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를 말씀드리기 앞서 두 가지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LCOE라는 개념입니다. 환경 비용 등을 포함해서 발전 원가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리드 페리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와 화석연료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구간을 나타냅니다. 차트를 보시면 LCOE를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이 가장 쌉니다. 화석연료가 더 비싸죠. 그런데 환경오염 되는 거 무시하고 그래도 화석연료가 가장 싸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계속 대체 에너지 투자를 미루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차트를 보시면은 태양광 시스템 발전 단가가 드라마틱하게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태양광 발전 원가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9년 태양광 시스템 설치 단가가 0.8달러 퍼 와트를 기록했습니다. 1달러가 보통 화석연료 그리드 페리티 수준이니까 이제는 화석연료보다 싸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변화를 몰랐을까? 이 부분은 2부에서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